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일론 머스크 관련 여러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넥스레벨님 감사합니다. 월스타님 감사합니다. 진짜 워커홀릭이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CEO인 것 같고요. 근데 밑에서 일하면 같은 열정과 게 없으면 쉽사리 같이 일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죠. 엄청 일중독이죠, 확실히. 까만꽃님 감사합니다. 근데 휠 정도야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승희님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이벤트 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지, 저는 항상 FSD 베타를 거의 매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매일 어딜 가려면 차를, 인구가 많은 베이에리아조차도 어쨌든 차는 필수니까요. 그때마다 FSD 베타를 그냥 항상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심을 너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잘하고 있고, 제가 지금 GM 크루즈 얘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사고 뉴스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익스펜드를 하려고 어스틴이나 이제 피닉스까지 올해 안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적인 것도, 그러니까 지출, 수입이 나와 있는데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 기사 내용이 조만간 로봇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여기 보시면 워스타님처럼 완전 무결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느 정도의 로봇택시가 미국에서, 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도 이게 될 것 같다라는, 왜냐면 대마불사로 투자한 돈도 많고 지금 상황상 여러 가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나씩 얘기했던 이유들 때문에 점점 확장되는 느낌인데, 테슬라가 전혀 뒤져 있지 않고요. 앞서면 앞섰지. 그런 걸 느꼈고, GM 크루즈가 얼마 전에 이제 사고 냈는데, 그때 디펜스가 15만 건 이상 아무 문제 없다가 한 번 그렇게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매일 쓰고 밤에도 쓰고, 그리고 어제 휠 긁어먹는 영상이 첫 번째가 아니죠. 와이프한테도 우리가 이거 여러 번 가보고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꺼져 있어서 한 번만 하고 그 끝났으면은 괜찮았는데, 꺼진 줄 모르고 신기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켜놓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몇 번을 해도 잘했으니 다시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율주행이 쉽진 않지만, 어떤 느낌으로 제가 이걸 쓰고 있는지, 15만 건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쓰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얘가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때릴 줄이야. 그거는 진짜 의외였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자주 이렇게 달달한 거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FS 베타에 대해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로는요, 정말 빠르죠.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가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누구는 10,000대를 가는데 참 어려운데, 여기는 그냥 공장 돌자마자 그냥 10,000대를 가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3분기 인도량을 한 37만 대 가까이를 예상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35만 7천 대 정도를 예상하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분이 경쟁이 잘 맞추고 이걸 잘 트래킹했다가 최근에는 이분마저도 좀 떨어지는, 그만큼 테슬라가 많은 사람의 예측을 깨고 잘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상하이가 좀 떨어졌지만 프라몬트가 생각보다 지금 업이 많이 되고 있죠. 저도 한 37만 대 정도 보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이런 추세라면은 토탈 지금 140만 대거든요. 배터리에 대한 수급이 워낙 원활하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만 대 더 올려볼까 합니다. 한 150만 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이 네이처 논문을 깠는데요. 이제는 논문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중독에 정말 초천재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그 기준에 못 맞추기 때문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죽을 고생이고 죽어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주특기, 저도 그래서 논문을 봤습니다. 근데 네이처에 참 재미난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이코노믹 그로스랑 에너지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것도 살짝 다루는데, 이제는 약간 정치적인, 저도 이건 일론 머스크한테 동의를, 물론 이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참 자세하게, 저도 재미난 걸 많이 알게 돼서 좋은 논문이긴 했으나, 의견에는 일론 머스크 말대로 참 동의하기가, 그러니까 이코노믹 그로스가 왜 제한되냐면은 어떤 우리가 피지컬 리밋,
이제 도달해 가고 있고, 그 예로 Historical Lightning Progression Limit이라는 거니까 여기 캔들이었다가 가스 램프, 그 다음 이제 LED까지. 그래서 이제 거의 Theoretical Maximum에 다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분배에 대해,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과학의 탈을 쓰니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분배,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이론적으로 이 논문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면 근거나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들 보면은 정말 혹하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원자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나요? 일론 머스크 말대로 자원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이라든지 인간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정치적 요건 때문에 지금의 정체가 온 거지, 자원은요 무궁무진하고, 일론 머스크가 딱 한마디 한 게, 저번에도 근데 사실 이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에 정말 개뿔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유틸라이즈 하는 에너지 양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피지컬 리밋에 거의 왔다라면은 이 얘기가 맞지만, 우리의 성장이 저해되는 게 맞지만, 이제 분배도 신경 써야 되지만, 아직 우리는 피지컬 리밋에 근처도 안 갔다라는 겁니다. Earth's economy is extremely far from the physical limit이라고, 저 역시도 여기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자원은 아직 우리가 인간이 유틸라이즈 할 자원은 정말 넘쳐나고,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 그걸 못 써먹거나, 앞서 얘기한 정치적인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더딘 거지, 아직 저는 우리가 발전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그 전에 얘기했던 거죠. 일론 머스크 트윗이나 여러 번 자기가 얘기한 포토볼테이크, 그러니까 솔라 패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만 또 혁신이 일어나면 에너지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더 포괄적인 성장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진짜 피지컬 리밋이 오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받아주면, 제가 살다 네이처 논문을,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까고 저도 동의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서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줘서 전 미래는 밝다라는 거죠. 미래는 엄청 밝은데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밝지가 않죠. 잘 넘겨서 어떤 우리가 이런 트랜지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러시아 얘기인데요. 에너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강국이 러시아죠. 근데 상황이 러시아가 제가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이러면 또 댓글에 되게 러시아 편 분들이 많은데, 러시아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도나 중국도 어느 정도 손절을,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미국의 파워가 옛날보다는 약해졌지만 그 틈새를 타고 너도 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혼란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가 닥치면은 어김없이 달러가 강세지 않습니까? 달러 말고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미국 말고. 그리고 지금 전황도 그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많이 이만큼 회복을 했고요. 지금 여기 리포팅 파이팅 에리아를 보면은 점점 이게 늘어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상황이 예측한 대로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후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깨우친 교훈은 전쟁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보다 한참 약한 아프가니스탄조차도 어떻게 안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외교적인 면들이나 아니면 여기 크림반도를 했을 때 적당히 했었어야지, 쉽지 않다라는 점. 이건 제 의견은, 이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 지금 러시아는 힘이 쭉쭉 빠지고, 전쟁은 여론전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분할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가지 않았나. 좀 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현재 불리한 건 맞은 데다가, 이게 웃겨서 갖고 왔는데, 중국이 러시아한테 싸게 산 가스를 유럽에다 다시 되파는 듯한, 좀 더 이것도 증거들이 더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는데, 살짝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만약 중국이 경제가 좀 위축되면 그 남은 자원을 충분히 유럽에 다시 팔 수도 있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엄청 싸게 사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돼 있어서 막 망할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망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또 잘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잘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국가 간의 이득을 보았을 때, 그리고 푸틴이 어느 정도 궁지에 몰렸다라는 거를
좀 위기감, 그러니까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택티컬 뉴클리어 웨폰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 보면은 또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카드를 다시 만지작 한다라는 거는 지금 하루빨리 이게 에너지난이 빨리 해결이 돼야 앞선 그런 급속한 성장을 여기에 오는 이 피지컬 리밋이 아니라 급속한 성장을 좀 맛볼 것 같은데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정말 최악의 결과만 낳지 누구한테도 이득되는 결과가 낳지 않습니다. 그걸 미국이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번에 좀 많은 거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런 중국의 웃긴 짓을 보면서 이제 전공인 반도체 쪽인데 벌써 중국이 한 14나노에 아마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거 베껴간 지가 언젠데 한 7년 됐거든요. 2015년쯤에 SMIC가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거의 빼간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대량 생산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도체라는 게 그냥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트입니다.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게 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정말 엄청 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뤄낸다라는 게 결코 대량 생산이 쉽진 않은데 여기 관련 기사들 보니까 확실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끊어내는 것들이 세긴 세네요. 저는 이 정도로 의존하는지는 몰랐는데 엔비디아가 그래서 좀 주식이 요즘 타격이 있는데 엔비디아 칩을 중국 친구들이 한 95%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GPU를 공급을 안 하면은 난리 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AI 강자인 건 맞습니다. 여전히 그런 일반적인 범용적인 거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의 어떤 좀 반도체 좀 타격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가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꾸준히 잘 폭발적인 성장을 못하는 거지 차근차근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좀 반미 감정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은 한국이 정말 무역을 잘하고 잘 했을 텐데 곰곰이 근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걸 현업에서 엄청 느끼거든요. 미국이 만약 중국을 이렇게 조져주지 않았으면 어차피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면은 한국은 감당이 안 됩니다. 어차피 뺏길 거를 미국이 그걸 막아줘서 우리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더 크게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랑 우리랑 겹치는 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나은 그쵸 지금 당장은 중국한테 원자재만 갖고 오지 지금 팔기가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점점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힘들지만 이참에 빨리 체질 개선을 하는 것도 빠른 위기는 빠른 반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어차피 내버려 뒀어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어차피 겪을 일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하는 게 정말 우리 산업을 정말 급속도로 침식할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없다 한들 결과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렇게 제재를 가하는데도 웬만큼 꾸준히 저렇게 하는 중국 기업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어도 상대하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타이완 지원책들 이런 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TSMC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고 참 메모리랑은 파운드리가 성향이 다르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게 사실 고객사의 니드를 맞춰서 어찌 보면 이거 똑같은 대량 생산인데 약간의 성향이 다르죠. 이거는 다품종 소생산에 가까운 대량 생산 그 레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찔끔찔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모리는 일종의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품을 이렇게 내놔서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좀 파운드리는 성향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삼성이 GAA에 그렇게 더 신경을 썼던 게 아닌가. 많은 파라미터를 바꾸지 않고도 이렇게 대응 능력이 좋으니까요. 근데 좀 메모리랑 파운드리랑 성향이 워낙 달라서 그걸 더 이번에 체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